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0년도 제1회 기사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제1회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과목 일반 기계공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체결용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체결용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어떤 부품들을 결합시키는 부품인데요. 먼저 리벳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리벳은 두 개의 강판, 강판을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이죠. 물체죠. 요소죠. 기계 요소. 그래서 이거는 기계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라쳇이 우리가 레칫 또는 라쳇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쳇, 라쳇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쪽 방향으로 어떤 그 조임을 주는 요런 공구를 우리가 라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체결용이 아니라 공구를 얘기하는 거죠. 공구. 예. 그래서 2번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전력을 전달할 때 필요한 전달 기계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핀이라고 하는 것은 잦은 분해 조립이 필요한 것, 분해 조립이 필요한 이런 곳에서 핀을 꽂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1번은 2번인 것으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또 계산 문제네요. 이거는 재료 역학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경이 10cm인 원형 단면을 갖는 외팔보에서 굽힘 하중만을 작용할 때 굽힘 응력은 인장 하중만 작용할 때 응력의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구분하셔야 될 것이 굽힘 응력과 인장 응력이죠. 요거 인장 응력의 어떤 비율 요거를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니까 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할 것인데 먼저 굽힘 응력을 계산해야겠죠. 굽힘 응력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장 응력도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조건을 좀 붙여보니까요. 첫 번째 제가 굽힘 응력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굽힘 응력, 굽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다가 이렇게만 쓸게요. 굽힘 응력은 어떻게 해요? 단면 계수분의 모멘트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장응력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A라고 할까요? 이거는 B라고 하겠습니다. 인장응력은 단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죠. 이 두 개를 이제 유도를 해서 비율을 따지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겠죠. 굽힘 응력분의 인장 응력은 몇 배냐가 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모멘트. 자,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해요? 힘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이제 주어지는 힘이 이 외팔부에 주어지는 힘이 뭐예요? 얼마예요? P1과 P2는 10kN이네요. 요게 10kN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하면 자, 10kN 그죠?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100cm네요. 100cm. 그렇게 해서 약 1000kNcm를 모멘트로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요걸 뭐라고 그러죠? 단면계수, 원의 단면계수. 원의 단면계수는 어떻게 해요? 32분의 16 곱하기 지름의 3승.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32분의 1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통합으로 계산할 적에 자, 굽힘 응력은 1000 그죠? 그렇죠.
1000kN 센티메다. 그 다음에 32분의 1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계산하면요, 이게 약 10.19 kN per cm의 3승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 요건 좀 표시가 좀 필요하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 볼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구피 목력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색깔이 또 혼돈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인장응력이죠. 자, 인장응력 힘이 얼마예요? 힘 10kN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4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10의 자승.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자, 요거를 계산하면 0.127 kN per cm의 3승 이렇게 되겠죠. 3승이 아니라 이거 단면 응정이니까 자승이죠. 자승. 네, 자승이네요. 요것도 응력이니까 저 자승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결과치를 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네. 비교치. 자, 비교치는 10.19, 그 다음에 0.127 이렇게 계산했더니 약 80.23 정도가 나와요. 80.23.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약 4번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러한 공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요 공식들을 해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해설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피목력분의 인장응력에 비해서 여기 있는 구피목력은, 구피목력을 저는 여기서 B로 표시했네요. 네, 상관없죠. 뭐 구피목력은 구피모멘트분의 원의 단면계수, 그 다음에 인장응력은 원의 단면적분의 인장력. 구피목력 계산해 보니까 약 10.19, 그 다음에 인장응력은 이렇게 원의 단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0.127 두 개를 비교했더니 80.23 이런 이제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좀 난해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계산 공식을 기초가 튼튼하신 분들은 계산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색깔 바꿔드리고요. 웜기어, 벌레같이 생긴 거, 웜기어의 장점을 틀린 것입니다. 웜기어는 이렇게 생겼죠. 요게 웜이라고 하는 거죠. 웜. 네, 얘가 회전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돌고 있죠. 회전 방향이 바뀔 수 있어서 소음과 진동이 적을 수 있고, 역전을 방지할 수 있고,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다. 예, 이것도 좋은 얘기고요. 추력 하중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이 좋다는데, 추력 하중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추력 하중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힘을 가할 때 여기에 덩달아서 발생하는 힘을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 써 있네요. 추력 하중은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하중을 의미하며 모든 기어는 추력 하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덜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축이음으로 가장 적합한 것. 축이음이라고 하는 건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조인트. 두 개의 축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인트 이음이라고 하죠. 자, 두 축이 만나는 각이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두 축이 만나는 각이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우리가 이거 추진축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에 의해서 두 개의 축이 수시로 변하죠. 두 번째, 회전하면서 축의 중심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부분에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공작기계, 자동차 등의 추진축의 이음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저는 유니버셜 조인트가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 있는 이제 슬리브 커플링, 올다운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 등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그림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니버셜 조인트는 요런 거죠.
네, 이렇게 생긴 거. 십자축 자지음을 앞뒤로 양쪽에 놓고 축의 각도가 심하게 변하더라도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니버셜 조인트 또는 훅 조인트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슬리브 커플링은 이런 거죠. 네. 아이고,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네. 자, 슬리브 커플링은 두 개의 축을 슬리브의 깡통에다가 집어 넣은 거죠. 슬리브라고 하는 것은 뭐 깡통 같은 소매 같이 원통령을 가지고 있는 걸 슬리브라고 하니까 그 슬리브 사이에다가 뭐 한 거예요? 서로 이어 붙인 거죠. 이거를 슬리브 커플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올던 커플링은 두 개의 축이 어긋나 있는 거죠.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서로 위아래가 좀 틀린 거, 이럴 때 동력을 전달하려면 가운데 들어가는 이 판이 바로 올던 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던 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플렉시블 그러면 뭐 유연한다 이렇게, 그죠? 유연성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개의 축의 진동이 심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회전축의 충격이나 비틀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게 됐죠. 축의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트 1번이 답이 됐고요. 5번, 부품 제조 시 주물의 형상이 대형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점토로 채워져 만들며 정밀한 주형 제작이 곤란한 원형은 했어요. 원형이라고 하는 목형이겠죠. 목형은 이렇게 되죠. 목형은 대형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골격형이라는 것을 예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들어봤던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잔형이라든지 아니면 매치 플레이트형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좀 눈에 좀 잘 안 들어오죠. 거기에 대한 좀 해설을 잠깐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해설을 말씀드리면은 골격형은 대형 주조품을 만드는 경우 그 골격만을 목형으로 만들고 주형 제작 때 이것에 손질을 가해서 주형을 만드는데 이때 목형을 골조 목형이라고도 하고요. 골조 목형 또는 골격형 목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용어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와서 잔형이다 이렇게 잔형. 예. 제가 이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림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잔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지금 약간 디귿자 형태의 어떤 그 주물을 형성을 시킬 적에 주물자를 서로 이어 붙이면은 저걸 뺄 적에 모래가 다 부서지고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 보는 거죠. 나눠주는 거. 그래서 굵은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각각 떼어낼 수 있게끔 만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며 작은 쪽 있죠? 작은 쪽에 있는 친구를 잔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회전형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제 원판형의 그릇을 만들 적, 주물을 만들고 싶을 적에 목형을 한쪽만 만들어서 모래 위에다 놓고 회전을 시키면 저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거, 요거를 우리가 회전형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골격형은 우리 그림에서도 많이 봤던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모양이 너무 대형 주물일 적에는 그 점토를 채우지 않고 골격형을 만든 다음에 그 골격 사이사이에다가 점토를 만들어서 그 형태를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골격형이라고 합니다. 자, 매치 플레이트는 어떤 겁니까? 매치 플레이트는 모양이 똑같은 거죠. 좌우의 모양이 똑같은 것들을 만들 때 여기 제품 보니까 구두를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구두 같은 그런 주형을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매치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골격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